막내 댁이시오? 텅 빈 점포에 혼자 앉아 있던 어느 날, 문이 열리고 낯선 사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고발당했소. 고발이라니요? 연희는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과연 누가 고발을 한 것일까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어머니의 가르침과 부지런한 연희의 노력으로 작은 점포 자리도 하나 얻었습니다. 관아 아전에게 장세를 내고 자리를 받아 거기에 물건을 쌓아두고 팔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내네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가 장사를 크게 한다던데 점포까지 얻었다잖아. 그런데 큰 집은 뭐 하나? 그 무렵 큰 집에서는 영임이 전담 문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땅 아직도 안 팔렸어요? 값을 너무 높게 불렀나 봐. 그럼 낮춰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담 문서는 있지만 돈이 없었지요. 영임은 옷을 사고 싶었습니다. 비단치마, 좋은 저고리.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땅 하나만 팔면. 영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중인 하나가 큰아들을 찾아왔습니다. 중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성 밖에 땅이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은 헐값입니다. 왜 헐값이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지요. 제가 관아 아전한테 들었는데 거기에 나루를 새로 놓는답니다. 한양으로 이어지는 큰 길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 땅값이 3배는 됩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지금 사두시면 떼돈 버십니다. 도주는 집으로 돌아와 영임에게 말했습니다. 땅을 하나 더 사야겠어. 관아에서 나루를 놓을 자리라는 구먼. 값이 3배로 뛸 거래. 도주는 성안 논 문서를 들고 중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논을 팔고 그 돈으로 성밖 땅을 사겠소. 중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안 논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성밖 땅을 샀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땅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도준이 중인을 찾아갔습니다. 나루는 언제 놓습니까? 중인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게 관아에서 계획을 바꿨답니다. 나루를 다른 곳에 놓기로 했다던데요. 도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저 땅은요? 그냥 쓸모없는 황무지입니다. 도준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 날렸어. 나루가 안 놓인데 쓸모없는 황무지만 샀어. 영임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큰 집이 좋은 논 팔고 황무지 샀다던데 욕심이 과하면 탈나지? 그 무렵 막내 집에서는 최 씨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가 점포에서 돌아와 인사를 올렸지요. 어머니, 오늘 거래가 잘 됐어요. 잘했다. 형님 댁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최 씨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큰 집 살림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영임이 장터에 갔습니다. 쌀을 사러 갔습니다.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지요. 막내댁 점포가 또 커졌대요. 성 안에도 자리를 하나 더 얻었다던데. 영임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 거래요? 시어머니가 장사를 가르쳐 주신답니다. 옥천댁 최씨 어른이요. 옛날에 장사를 크게 하셨잖아요. 그 비법을 다 막내 며느리한테 주신대요. 영임은 손에 쥔 엽전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떼돈 버는 거지. 영임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장사 비법을 다 가르쳐 주셨대요. 우리한테는 전담 문서만 주시고 막내한테는 돈 버는 법을 주신 거예요. 영임은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며칠 후 영임이 또 장터에 갔습니다. 포목전 앞에 연희가 서 있었지요.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영임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연희의 옷차림, 가득한 바구니에 물건들. 저게 다 어머니 덕이구나. 영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 후 영임이 최씨 댁으로 갔습니다. 무난 인사를 하러 온 척했지요. 어머니, 안녕하셨습니까? 그래, 왔구나. 영임은 부엌을 슬쩍 보았습니다. 쌀독, 장독, 그릇. 예전보다 나아 보였지요. 어머니, 막내네가 장사를 잘한다던데요. 그래,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나 봐요. 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임은 더 묻지 못하고 나왔지요.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최 씨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어른이 다 막내한테 줬어. 그날 밤 영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막내가 저렇게 잘 사는 건 공평하지 않아. 며칠 후 영임은 남은 전담 문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임은 문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마저 팔아야겠어요. 결국 전담 문서 한 장을 팔고 쌀을 사고 반찬을 샀지요. 며칠 후 영임이 장터로 갔습니다. 연희의 전포 앞을 지나갔지요. 전포 안에는 무명, 삼배, 곡식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임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희는 손님을 맡고 있었지요. 저 물건들 사이에 불량품을 섞어야겠다. 그럼 손님들이 항의할 거고 소문이 나서 막내네 상단이 무너지면 어머니가 우리한테 오실 거야. 며칠 후 영임은 장터에서 헌 무명을 샀습니다. 구멍 난 것, 얼룩진 것. 집으로 가져와 보자기에 쌌지요. 그리고 막내네 점포로 갔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영임은 손을 넣어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무명 한 피를 꺼냈지요. 그리고 헌 무명을 넣었습니다. 이튿날 손님 하나가 연희의 점포로 왔습니다. 이 무명 어제 샀는데 구멍이 있어요. 연희는 놀라 무명을 펼쳤습니다. 구멍이 여러 개 있었지요. 어떻게 된 거지? 돈 돌려주세요. 연희는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손님은 투덜거리며 나갔지요.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막내댁 전포에서 불량품을 팔았대. 장사 잘 한다더니 이제 속이나 봐. 영임은 그 소문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며칠 후 영임은 또 전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거래 장부를 노렸지요.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장부를 꺼냈습니다. 몇 장을 찢어냈지요. 그리고 다시 넣었습니다. 그 달말 거래처들이 장부를 맞추는 날이 되었습니다. 거래처 주인이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지난달 곡식값이 안 맞는데요. 연희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몇 장이 찢어져 있었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거래처 주인은 화를 냈습니다. 장사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연희는 당황했습니다. 영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이제 됐다. 며칠 후 영임은 관하로 갔습니다. 아전 하나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영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발할 일이 있습니다. 제 시동생 댁이 상단을 하는데 불량품을 팔고 장세도 제대로 안 냅니다. 헌 무명을 새 것이라 속여 팝니다. 손님들이 다 속았어요.
그리고 점포가 둘인데 하나만 신고했대요. 아전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아전은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니 점포 한 개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겁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며칠 후 관아 아전이 연희의 점포로 왔습니다. 점포 주인이 누구요? 연희가 나왔습니다. 저인데요. 고발이 들어왔소. 불량품을 팔고 장세를 속였다는. 연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조사해봐야 알겠소. 아전은 점포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물건을 뒤적이고 장부를 펼쳤지요. 점포가 둘이라던데 예, 맞습니다. 장세는 한 군데만 냈소. 아닙니다. 둘 다 냈어요. 아전은 장부를 보았습니다. 여기엔 한 개만 나와 있어. 연희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 없는데. 열흘 내로 관아에 출두하시오.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 씨께 말씀드렸지요. 어머니, 관아에서 고발이 들어왔대요. 최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고발? 불량품 팔았다고, 장세 안 냈다고.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 누가 저를 고발했나 봐요. 최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누가 고발했느냐? 알려주지 않았어요. 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막내댁 상단이 관아에 걸렸대. 사기 쳤다던데. 장세도 안 냈다잖아. 잘 나가더니 결국 저 꼴이네. 영임은 그 소문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막내 댁이 증거도 못 대더래. 역시 장세 안 낸 게 맞나 봐. 거래처 주인들이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죄송하지만 거래를 끊어야 하겠소. 관아에 문제가 생긴 상단과는 거래 못해요. 한 사람, 두 사람. 거래처가 떠났습니다. 전포에 물건은 쌓였지만 사는 사람이 없었지요. 손님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연희는 텅 빈 전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일손으로 쓰던 사람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 여기 계속 있으면 저까지 소문이 날 것 같아서요. 연희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지쳐 있었습니다. 최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느냐?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래처가 다 끊겼어요. 손님도 안 와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최 씨는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누군가 너를 해하려 한 것이다.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요? 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전포 장부를 펼쳤습니다. 남은 물건, 밀린 값, 갚아야 할 돈.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연희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망하는 건가? 그날 밤 큰 집에서는 영임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안에 막내는 문 닫을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우리한테 오시겠지요. 드디어 우리 것을 되찾는 거예요. 노모 최 씨는 방에서 장부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여러 권의 장부, 모든 기록. 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보여줄 때가 왔구나.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막내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이라는 걸 말입니다. 사흘 후 노모 최 씨가 관아로 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종사를 보러 온 백성들, 마을 아낙네들이 웅성거렸지요. 군졸 2명이 문 앞에서 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최 씨가 안으로 들어가자 아전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옥천댁 어르신, 어인 일이십니까? 최 씨는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며느리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막내댁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최 씨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장부 여러 권이 있었지요. 이게 뭡니까? 최 씨는 첫 번째 장부를 펼쳤습니다. 제 막내 며느리가 장세를 낸 기록입니다. 아전은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짜, 금액, 전포, 이름 모두 적혀 있었지요. 이건 제가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최 씨는 2번째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거래 기록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팔았는지. 아전은 장부를 넘겼습니다. 불량품을 판 기록은 없었지요. 막내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불량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3번째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 씨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누가 물건을 바꿔치고 장부를 훼손했는지 기록한 것입니다. 아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포 근처 노점상에게 부탁했습니다. 밤마다 누가 다녀가는지 지켜봐 달라고. 그리고 재를 뿌려두었습니다. 누가 들어갔다 나오면 흔적이 남지요. 아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입니까? 최 씨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큰 며느리 영임이었습니다. 아전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큰 며느리가요? 예. 불량품을 넣고 장부를 훼손하고 장세표를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최 씨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아전은 장부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 기록이 모두 사실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영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막내댁을 고발했소? 영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짓 고발이라는데 영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옥천댁 어르신이 증거를 가져왔소. 당신이 물건을 바꿔치고 장부를 훼손했다고. 영임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밤 점포에 침입한 것을 본 증인도 있소. 아전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날짜, 시간 모두 기록되어 있소. 영임은 떨었습니다. 관아는 연희의 혐의를 벗겼습니다. 대신 영임을 조사하기 시작했지요.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막내를 모함했대. 물건 바꿔치고 장부 훔쳤다던데. 옥천댁 어르신이 다 기록하셨다잖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럼 막내 댁은 억울했던 거네. 큰댁 며느리가 그럴 줄 몰랐어. 거래처 주인들이 연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다시 거래하고 싶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는 최 씨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다 아셨어요? 최 씨는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지켜봤다.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씨는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지켜줄 수 있었던 건. 그날 밤 최 씨는 장부를 모두 꺼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2 며느리에 대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큰 며느리 영임, 공을 가로채는 자, 재산을 묻는 자, 욕심이 가득한 자, 진실을 훔치는 자,
막내 며느리 연희. 진실을 아는 자, 나누는 자, 길을 아는 자, 상단의 주인. 최 씨는 모든 기록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가 보여준 것들이 증거가 되었구나. 최 씨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며칠 후 최 씨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모두 집으로 오너라. 두 아들은 최 씨 댁으로 갔습니다. 마루에 나란히 앉았지요. 최 씨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가 재산을 나눈 지 얼마나 됐느냐?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과할 필요 없다. 최 씨는 막내를 보았습니다. 너는 무엇을 받았느냐?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가장 큰 것을 받았다. 뭡니까? 최 씨는 웃었습니다. 길을 받았다. 최 씨는 일어나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야, 이리 오너라. 연희가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최 씨는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건은 흔할 때, 사서 귀할 때 파는 것. 계절을 따르고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것.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진짜 재산이다. 최 씨는 큰아들을 보았습니다. 너는 전담 문서를 받았다. 그것은 돈이었다. 하지만 돈은 쓰면 없어진다. 길은 평생 남는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 씨는 방으로 들어가 헝겊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마루로 나와 연희 앞에 놓았지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은자와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다. 내가 숨겨두었다. 큰 집에게 준 것이 다가 아니었다. 최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에게 전답을 준 것은 시험이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려 했다. 막내에게 나를 준 것도 시험이었다. 아무것도 없어도 어떻게 사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 했다.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씨는 보자기를 연희에게 밀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댁도 드려야지요. 큰 집은 이미 받았다. 그리고 잃었다. 최 씨는 큰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너희를 버리지는 않겠다.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최 씨는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연희야, 큰 집을 도와주어라. 예, 어머니. 최 씨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큰아들은 돈을 받았고 막내는 길을 받았다. 하지만 진짜 상속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최 씨는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이 집안을 이어갈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옥천댁 최 씨가 막내 며느리를 안주인으로 삼으셨대. 큰 집은 땅 받고도 망했는데 막내 집은 길을 받았다던데. 역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셨네. 그날 밤 최 씨는 장부를 모두 태웠습니다. 마당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태우세요? 최 씨는 웃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다.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 앞으로 쓸 장부는 내가 직접 만들 거라.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막내 집 상단은 더 커졌습니다. 전포가 셋으로 늘었지요. 연희는 거래처를 돌았습니다. 어느 날 연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큰 거래가 성사됐어요. 잘했다.
연희는 최 씨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형님 댁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최 씨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가서 봐라. 연희는 보자기를 들고 큰 집으로 갔습니다. 안에는 쌀과 반찬이 있었지요. 영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동서, 연희는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형님, 이거 드세요. 영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동서에게 못할 짓을 했어.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영임은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연희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형님, 장사 배우고 싶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영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가족은 버리지 말라고. 연희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며칠 후 영임이 연희 전포로 왔습니다. 동서,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나도 장사를 배울 수 있을까? 연희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걸 형님도 배우세요. 영임은 점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나르고 손님을 맞았지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큰댁 며느리가 막내 점포에서 일하네. 막내가 받아줬네. 참 어질구만. 그해 가을 막내 집 상단은 성 밖까지 퍼졌습니다. 거래처가 10곳이 넘었지요.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가 차를 한 잔 드렸지요. 어머니. 어머니는 처음부터 다 아셨던 거죠. 큰 집이 어떻게 될지, 막내 집이 어떻게 될지. 최 씨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최 씨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말로는 배울 수 없다. 직접 겪어야 한다. 최 씨는 연희를 보았습니다. 큰 집은 욕심을 배웠고 너는 길을 배웠다.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최 씨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나는 돈을 준 게 아니다. 사람을 남겼다. 연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며칠 후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막내 집 상단이 마을의 쌀을 나눠준 것이지요. 막내 댁이 쌀 100석을 내놨대. 가난한 집마다 나눠준다던데. 연희가 직접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한 집당 한 말씩 가져가세요. 사람들은 감사했습니다. 막내 댁 덕에 겨울 넘기겠네. 참 복받을 사람이야. 최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렇게 나눠주면 우리는 어떡하지요? 최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나눈 만큼 돌아온다. 저 며느리가 그걸 안다. 그날 밤 최 씨는 마루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연희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주무셔야지요. 괜찮다. 별이 참 밝구나. 최 씨는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 집안을 잘 지켜갈 것이다.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 씨는 웃었습니다. 열심히 말고 바르게 해라.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옥천댁 최 씨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땅이 아니라 길이었으며, 욕심이 아니라 나눔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지혜는 때를 알고 좋은 사람을 알아보며 바르게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